아메리카의 인상. 미국은 다른 사회에 비해 색다른 성격의 사회와 국가로 성장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민족 국가로 형성되었으나 미국은 민족 단위로 본다면 주인이 없는 나라이다. 다수민족과 소수민족은 있으나 사는 사람은 모두가 주인이 되는 유능한 개인이 보람을 느끼는 사회로 되어 있다. 전 국민의 10분의 1이 넘는 흑인들이 있다. 여러 가지로 애써보다 여전히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열등 민족이다. 수백 년 동안 서서히 이민해온 중국인들이 있다. 대도시마다 중국거리가 있는가 하면 샌프란시스코의 중국거리는 완전히 이국 사회를 만들고 있다. 개인주의라기보다는 이기주의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 수없이 많다. 개인적 출세에서는 그들을 능가할 사람이 없으며 세금은 1원이라도 덜 내려고 애쓴다는 사람들이다. 이탈리아 계통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악명 높은 알카포네를 비롯하여 갱, 살인강도, 폭력 집단의 대부분을 그들이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잘 알고 있다. 미국에서도 가장 점잖다는 도시가 보스턴이다. 그러나 보스턴에 있는 이탈리아 지역에 가면 10년 전의 동대문 시장을 방불케 한다. 우선 그렇게 왁자지껄할 수가 없다. 완전히 이탈리아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을 많이 썼던 모양이다. 그들의 대부분이 미국 본토에 주저앉았기 때문에 소년원 같은 곳에는 언제나 그들이 섞여 있을 정도라고 한다. 여기에 일본인들이 이민해 왔으며 최근에는 한국인들의 수도 급속히 늘어가고 있다. 뉴욕에는 약 500여 개의 채소나 과일 가게를 한국인들이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요사이는 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워서 오는 실정이라고 말한다. 호박, 오이, 무 등의 한국말을 쓸 정도라는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의 올림픽 거리나 시카고 도심지 북쪽에는 어디에 가도 한국 간판이 눈에 띈다. 샌프란시스코의 일본 거리는 상상보다도 대단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일본 센터에 들어가 보면 미국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런 다양한 백성들이 몰려들어와 미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점잖은 국민의 수는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남쪽으로 가면 멕시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언제 어디서나 인종 전람회를 보는 것 같은 나라가 미국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국이 계속 성장해 왔으며 오늘날 세계를 영도해가는 국가가 되고 있다. 내가 대학에 다닐 때 들은 이야기가 생각난다. 미국 시민이 된 일본인에게 만일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너는 어느 쪽을 택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 청년은 미국으로 간 이상에는 미국 편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격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일본인이면서 이미 미국인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 나라가 미국이다.
많은 미국의 독일인들이 히틀러에 대항해 싸웠다. 미국에도 슬라브 계통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전쟁이 나면 의례 미국 군인으로 전쟁에 나서서 슬라브 국가들과 싸우게 될 것이다. 어쨌든 미국은 새로운 성격의 나라이다. 민족을 대표하는 주인은 없어도 미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것이 민족 중심으로 성장한 아시아 국가들이나 유럽의 사회들과 다른 점이다. 그러면 무엇이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으며 그들의 성장을 뒷받침해 주었는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여건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오늘의 아메리카를 만들어 왔는가? 다른 사회나 국가들에 비해 미국이 지녀온 장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물론 단점이 없는 사회는 없다. 미국도 점차로 퇴락해 가기 시작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와 역사를 움직여가는 위대한 국가의 하나인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면 무엇이 오늘의 합중국을 만들어 주었는가? 세계에서 가장 강렬한 휴머니즘의 수호자가 미국이었다고 본다면 잘못된 판단이겠는가? 물론 흑인을 노예로 삼은 점이라든가 아직도 백인 중심의 사회를 나타내지 않게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미국만큼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소중히 여겨온 사회는 없을 것 같다. 격렬한 경쟁사회를 계속해오면서도 정의와 평등을 지키려고 애써온 사회는 적었던 것 같다.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퓨리턴적인 기독교 정신에서 비롯했다고 말한다. 확실한 사실이다. 그 정신이 지도자들의 이념을 만들어 왔고 오늘도 미국의 중상류 사람들은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독교적 휴머니즘이 아메리카의 정신적 원천이었고 그 정신이 미국인들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미국의 가능성과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옛날부터 충이라는 정신을 이어왔다. 충이란 무엇인가? 군주시대에는 임금에 대한 충성이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그 충이 애국심으로 변하고 있다. 애국, 애족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아메리카의 젊은이들에게 너희는 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어보라. 그들은 임금도 없고 동일한 민족도 없다. 그러나 충은 자유와 평등을 증진시키는 책임과 의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생각이 훨씬 앞섰으며 보다 휴머니즘에 가깝지 않겠는가? 우리는 혈연사회를 계승해왔다. 그러므로 모든 가치 판단이 가족 중심인 경우가 많다. 효제도도 그 하나의 선례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가정과 사회를 언제나 동시에 생각하도록 교육한다. 그래서 사회 질서와 의무를 훨씬 많이 강조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동족의식을 그들은 사회적 가치의식으로 바꾸어 준다. 우리는 내 민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위해준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 질서와 정의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위해준다. 우리는 애족심과 애국심이 일치되고 있다. 그러나 저들은 사회심과 애국심이 일치되고 있다. 그만큼 개방적이며
진취적일 수 있다. 먼저 이야기로 돌아가자. 그러면 무엇이 미국을 유지하고 있는가? 만일 우리 사회가 미국과 같이 잡동사니 민족으로 되었다면 미국과 같은 질서와 발전을 유지해 갈 수 있겠는가? 미국은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다. 그것은 적어도 미국의 상류층을 차지하고 있는 3분의 1 정도의 국민이 강력한 선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이 중류층과 그 이상의 시민들은 선한 사회를 이끌어가려는 힘찬 의지를 갖고 있다. 그것이 때로는 대학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때로는 언론기관으로 작용하며 종교단체들의 활동으로 부각된다. 그리고 지도계층의 대다수는 이 사회의 정의와 선한 의지를 끝까지 지키려고 애쓴다. 우리는 닉슨 대통령이 한마디의 거짓말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면 의아한 생각을 한다. 그것도 닉슨을 대통령으로 추대한 공화당 지도자들이 닉슨의 퇴위를 종용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사회 질서를 해치는 요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국민 전체의 선한 의지 앞에 대통령의 권한은 봉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미국에도 불선한 사람들이 있다. 규탄을 받는 지도자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양식은 살아있으며 중견 및 중류사회의 의지와 가능성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 그들의 신념과 의지가 그 많은 이기주의적인 민족들을 이끌면서 아메리카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가는 것이다. 월남전쟁이 전국에 이르렀을 때 미국 행정부와 언론계가 크게 대립된 일이 있었다. 언론계가 월남전쟁 때 있었던 비인도적인 사건들을 들추어 보도했기 때문에 행정부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망치를 들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언론계가 승리를 거둔 셈이 되었다. 미국 시민들이 아메리카의 장래와 선한 역사를 위해 행정부보다는 언론계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지성계를 대표하는 언론인들이 보다 의롭고 선하며 인도주의적인 아메리카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거기에 양보할 줄 아는 행정부의 아량이 있었던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주 아메리카의 민주주의가 무엇인가고 묻는다. 생각이 있는 미국인들은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는 휴머니즘의 정책화라고 대답한다. 민주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목적이 아니다. 데모크라시는 이데올로기와는 다르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면 데모크라시의 속에 있는 목적과 이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휴머니즘이다. 닉슨 대통령은 데모크라시보다는 휴머니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악의 수단을 쓸 수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목적에 도달하며 결과가 좋아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수단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휴머니즘은 어떤 경우에도 악의 수단을 용납치 않는다. 악한 방법이 용인될 수 없기 때문에 휴머니즘은 목적인 것이다. 우리는 카터의
인권정책에 관하여 찬반을 섞어 말한다. 그러나 그의 인권정책이 민주주의의 목표인 휴머니즘과 일치된다는 점에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반대할 수 없으며 또 반대해서도 안 된다. 절대 다수의 미국인들은 카터의 정치적 실책을 평한다. 그러나 그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아메리카가 출발할 때 가졌던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휴머니즘의 정치화가 민주주의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끝내기로 하자. 우리에게 가장 아쉬운 바가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우리 사회의 지도층과 중견층이 좀 더 강력하고 선한 의지의 소유자가 되어줍니다. 만일 우리들 속에서 민족과 사회를 위한 선한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면 결국 무엇이 남겠는가? 로마는 힘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다. 도덕의식의 고갈이 로마의 종말을 가져온 것이다. 인도주의에 입각한 선한 의지가 무구간 장래를 약속해준다.